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4,765명입니다. 같은 기간 북한 출신의 영주권 취득자는 10명입니다. 지난해 이주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285명에 그쳤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00명 안팎을 유지하다 2018년 4,800명, 2019년엔 6,1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순위를 보면 한국은 9번째입니다. 인도와 중국, 나이지리아가 1위에서 3위고 필리핀과 프랑스, 미국과 브라질, 이란 순입니다. 올 들어 8월까지의 이민자 수는 총 22만 2,275명으로 이 중 절반인 11만여 명이 온타리오주에 정착했습니다. 온주 다음으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3만 7,700여 명, 퀘벡 2만 8,800여 명, 알버타주에도 2만 1,000여 명이 정착했습니다. 또한 온주의 이민자 절반에 가까운 8만여 명이 토론토에 이주했고 오타와 가티노 7,400여 명, 키치너 워터루 4,500여 명, 해밀턴과 런던에는 3,000여 명씩입니다. BC주 밴쿠버에도 2만 9천여 명, 빅토리아엔 1,800여 명이 정착했고 알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튼에는 각각 9,500여 명과 7,800여 명이, 퀘벡 몬트리올에도 2만 3천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한 달에만 4만 5천여 명이 새로 정착해 월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 수는 목표치의 절반이 조금 넘는 18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올해 목표를 늘려 유학생과 임시 취업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한 정부는 9월부터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 이민자들이 늘어 올 연말까지 목표인 40만 1,000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살려면 생활비로 최저시급이 $20는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온타리오 생활비 네트워크와 BC 최저생활옹호단체가 각 지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가구당 생활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온타리오 네트워크는 2인과 4인 가족의 식비와 의료, 주거와 교통, 육아와 의료, 취미와 최소의 휴가비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의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는데 토론토에 살려면 적어도 시간당 $22 8센트는 벌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최저시급보다 $8 정도를 더 벌어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토론토 다음으론 $20 75센트인 할튼과 $19 80센트의 필지어, 심코 카운티 순이며 생활비가 $16대인 런던과 수색 마리도 최저시급으론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도 처음으로 시간당 기본 생활임금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단체가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식비와 의료, 주거비와 교통 등 필수 비용을 산정했는데 메트로 밴쿠버에선 $20 52센트를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도 $20를 넘었고 이어 넬슨과 레벨스톡 순이며 프레이저 밸리와 코목스 밸리, 나나이모가 가장 낮았습니다. BC주 최저임금이 온주보다 높지만 이곳 역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많은 가정은 기본 생활을 위해 꼭 써야 할 돈보다 버는 돈이 더 적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과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이나 비상 예비 자금은 생각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어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생활임금은 벌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최저임금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무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자신을 주 밴쿠버 총영사관 무관이라고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민원인 집에 조사차 방문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영사관은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는 무관이 근무하지 않으며 특히 영사관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 업무는 절대 처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영사관뿐 아니라 한국 정부기관도 전화나 이메일로 금융정보와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캐나다의 세무서나 이민국, 경찰 등 캐나다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사관은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총영사관임을 밝히며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나 질문을 하는 경우 총영사관에 직접 확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면허 시험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주에선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시험 중단으로 42만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시험이 재개됐으나 기존 응시자에 더해 신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날짜를 잡을 수 없어 피해가 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심지어 시험을 치르고 싶으면 $80를 내라며 돈을 요구하는 업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1,600만 투입해 임시시험센터를 마련하고 시험관을 추가 고용해 평일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시험을 치러 수용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험 가능한 날짜가 더 늘어난다며 응시자는 면허시험 예약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시험센터는 벌링턴과 이스트 퀼른버리, 구엘프와 나이아가라, 미시사가와 마캄, 오타와와 오샤와 등에 마련됐습니다. 캐나다 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가 있는 한국산 팽이버섯을 추가 리콜했습니다. 정일품 브랜드 200g들이 제품 중 코드 번호가 CE167D와 CE170D 제품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 사스카추안주 이외에 매니토바와 온타리오주에서 판매됐으며 전국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추가 리콜한 사측과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한 뒤 구토나 근육통,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9월 말 이후 정일품 팽이버섯 일부 제품들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 270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예약 개시에 앞서 토론토시가 3차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시민 6만 5천여 명이 3차 접종 대상일 것으로 추산한 시는 집단 접종소인 메트로 컨벤션 센터와 클로버데일 몰, 놀속의 미첼필드 아레나, 스카보로 타운센터와 우드반 몰 등 5곳을 재개방해 3차 백신을 접종해주고 450개 약국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며 집단 접종소에선 부스터샷 접종과 동시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접종 시 동반자가 필요하거나 착석해야 하는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반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접종소를 운영하는데 놀속에선 핸든 애비뉴 21번지에 있는 놀속 시니어센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에토비크와 스카보로 지역은 내일과 모레 3곳에서 운영됩니다. 특별 접종소에선 1차와 2차, 3차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1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다시 2,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04명으로 다소 줄고 있습니다. 주별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온타리오주에선 새로 438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159명이 돌파 감염자이며 토론토에서 72명, 필적 26명, 욕지역 37명, 나이아가라와 심코 무스코카에서 각각 40명과 34명 등이 늘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430명, 6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487명이 새로 늘고 14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퀘벡주에서도 525명의 감염자가 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이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세계 최초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과 보건의료 제품 규제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중증화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 한해 닷새 동안 하루 2알씩 치료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여부와 시기 등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도 머크 치료제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30일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투표하고 승인되면 170만 회분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은 1회분당 $700 수준입니다. 앞서 머크는 경중증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입원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켰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